귀여운 내 새끼. 이 할망 닮아 깎아놓은 밤톨이요, 밤톨. 때는 1996년 5월 이태남 씨의 산후 구원을 위해 제주도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주일 보내고 다음 일주일 동안 어머니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시면서 아기 데리고 이제 퇴원하는 첫날 또 일이 생겼어요. 단칸방 신혼살림이라 온 식구가 한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밤 태남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잠버릇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 코 고는 소리에 견디다 못한 태남 씨. 자기야. 왜? 도저히 못 자겠어. 어떻게 좀 해봐. 멍도 참. 조금만 참어. 어머님 며칠 안 계실 거잖아. 결국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샌 태남 씨. 그런데 다음 날 밤 태남 씨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 이놈! 야 이놈! 야 이놈! 야 이놈아! 이쪽으로 보고 주무시다가 제가 젖을 물리니까 갑자기 이쪽으로 획 도시더니만 주먹으로 땅을 꽝 치시는 거예요. 꽝 치시는데 아기가 누웠던 자리 머리하고 배 쪽이니까 제가 섬뜩한 거예요. 너무 섬뜩해가지고 어머나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에.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밤을 보내는 게 슬슬 두려워지기 시작한 태남 씨는 남편 영기 씨에게 넌지시 귀띔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 응? 언제쯤 내려가실 거야? 경안에도 슬슬 내려가야 됐죠. 오늘 내 고추장 좀 담가놓고. 어휴, 이제야 발 좀 뻗고 자겠네. 며느리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1년은 좋게 먹을 만큼 넉넉하게 고추장을 담고 부엌 한켠에 쌓아두셨습니다. 그날 밤 아이고 더워. 덥다 더워. 아이고 왜 안 주무시고 그러세요? 방이 왜 이리 덥다게. 아이고. 아가. 아이고 나 부엌에 가서 문 열어놓고 자야 될게. 아이고 더워. 어머니는 주무시다 말고 부엌으로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태남 씨 산후조리 때문에 보일러를 틀어놓아 방이 더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무렵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깜짝 놀란 태남 씨.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아가 놀랐네. 꿈을 꿔줄게. 그때까지 잠이 덜 깬 듯했다는 어머니. 이게 뭐고? 고추장 있는 게. 그제서야 난장판이 된 부엌을 발견합니다. 이불 위에 고추장이 엎어진 거예요. 고추장 통을 4통을 차곡차곡 김치통에 쌓아서 놔두시고는 주무셨는데 몸부림 치시면서 발로 걷어 차신 거예요. 때 아닌 소란에 잠을 깬 남편 영기 씨. 아니, 누가 이래놨어? 애기 오네. 나는 얼른 애기나 봐야겠어. 아이고. 이렇게 쑥스러우셨는지 얘기는 못 하시고 얘들아 나 고추장 엎었다 이렇게 얘기는 차마 못 하시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고개만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응? 그때 이불이랑 다 버렸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가. 나는 그게 아니고 잠자다가 어떤 나쁜 놈이 와서 먹으니까 그 놈을 뭘로 그냥 대고 뚜든다고 하는 것이 고추장 그릇으로 그랬구나 그랬거든.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애 새끼 왔었게. 그로부터 넉 달 후 시어머니를 뵈러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태남 씨는 어머니의 진짜 본색을 알게 됩니다.
아기를 어머니로부터 멀찌감치 누이고 잠자리에 든 태남 씨. 그런데 이놈 알로 그냥 수염을 확 뽑아버릴까 보다. 어디 맛 좀 봐라 이놈아. 날카로운 소리에 수스라쳐 일어난 태남 씨. 그러나 거울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후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뭔 일이고? 도대체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러세요, 어머니? 그놈 할망 때문에. 야, 이 죽으는 할망탕우야. 잡을 테면 잡아봐라. 내 이놈 할라방을 그냥 어디 두고 보자. 그날 밤 어머니는 짓궂은 할아버지가 놀리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렇지. 에라, 이 죽으는 할망탕우야.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영영 네 이놈 할망 어디 영영 맛 좀 봐라. 이 자식.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숨었다는 바위를 망치로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어쩐지 맥없이 부서지더라는 바위. 그것이 바로 거울일 줄이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잠을 깼는데 거의 몇 초간에 고함 지른 거 동시에 바로 날아간 거예요. 이 베개가, 그 목침 베개가. 이건데 그때는 이게 이것이 바로 거울을 깼던 문제의 그 목침. 않는다고 막 나만하지 않는 것은 거울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화장대 위에 앉아 있었다는 이상한 괴물. 썩 꺼지지. 비몽사몽간에 그 괴물과 싸우다 정신을 차려보니 다리미와 청소기가 박살이 나 있더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덕심 씨의 무용담. 막 싸워요. 누구랑 싸웁니까? 내가 꿈에서 나타난 놈들은 다 시커먼 옷들 입고 나쁜 놈들이에요. 얘기인즉슨 덕심 씨의 꿈속에는 늘 검은 옷을 입은 악당이나 괴물들이 나타나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맏딸이었던 덕심 씨는 어린 시절 유난히도 얌전하게 자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잠을 우리 어머니가 말씀만 하고 잠을 곱게 잤대요. 전화기에 눕혀놓으면은 소변도 안 놓고 밝을 때까지 반드시 눈대로 그렇게 아주 곱게 잤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냐? 이놈이 우리 대일본 제국의 최강패를 모독한 바로 그 조선놈이 맞습니까? 이게 하하 그래! 해방전이던 1944년 어느 날 덕심 씨의 아버지가 일본 경찰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니놈이 불순한 놈들과 작당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다니는 놈 맞지? 나는 곧 일본이 망하고 우리 조선이 독립이 될 거라는 얘기는 했다. 덕심 씨의 아버지가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는 모임을 비밀리에 계속해온 것이 탄로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놈들아, 왜 죄 없는 사람한테 이러느냐? 이건 또 뭐야? 아니 이 펜다가 가자!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 8개월간 옥살이를 한 아버지. 그리고 덕심이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매질을 당한 어머니. 그것은 어린 덕심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기억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항상 애가 뭘 보여요. 꿈이에요? 예, 눈 감고 오면 시커먼 놈들이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꿈속의 악당들과 격렬하게 싸우게 된 덕심 씨. 그때부터 유별난 잠버릇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덕심아, 너 왜 이러냐? 아버지 양봉진 씨의 죄목이 기록돼 있는 일제히의 판결문. 당시 아버지는 미륵교 신자로서 독립을 기원하는 모임을 오랫동안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보안법 위반으로
8개월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후에도 고문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아버지는 해방을 며칠 앞두고 그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해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징역 살고 와서. 예.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독립운동 한 분이 누구냐면 고수선 할머니 있었어요. 제주도에 살아계셨어요. 지금서부터 한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고수선 할머니가 이제 나가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기억난다 이거라. 그래서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말이지 그 영창 재패 갔던 말까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고수선 할머니가. 덕심 씨의 가족은 아버지와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사람의 도움을 얻어 14년 전 국가유공자로 아버지를 추서해달라고 탄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0년이 넘게 어려운 세월을 꾸려와야 했던 양덕심 씨. 이미 5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덕심 씨는 아직도 생업을 놓지 않고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고생스런 과거도 나쁜 꿈도 모두 털어버리고 이제는 좋은 꿈만 꾸며 살고 싶다는 덕심 씨. 덕심 씨의 꿈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